안녕하세요. 동포청년TV의 동포청년입니다. 오늘은 투자 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2, 빚내서 투자입니다. 저도 레버리지를 써본 적이 있는데, 레버리지를 썼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다 깨졌습니다. 지금도 가장 크게 물린 종목이 가장 큰 레버리지를 쓴 종목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어,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정말 버, 버러지입니다. 버러지. 레버러지. 정말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근데 시간 폭탄을 목에 두르고 매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또, 그, 조급함의 반증이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더 큰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인데 사실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지 못하면 큰 돈으로는 절대로 더 큰 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투자금이 작을수록 투자가 쉽거든요. 근데 어떻게 큰 돈으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조급함이 있으면 투자가 어려워지고 레버리지는 조급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잘못된 것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아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운 결심 혹은 올해 세운 결심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나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세운 목표들을 우리가 많이 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떨 때 어떤 거를 더 하거나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려다가 실패해서 그만두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 자신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 주식을, 경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 조금은 어, 주제 넘은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범위를 되게 한정하고 내가 정말로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로 이 사람을 이 종목을 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할 수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면 저는 그 종목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몰빵입니다. 어, 이게 사실 이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 해리 마코이츠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그분은 사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왜 이, 왜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겠어요? 그만큼 어, 이 이론, 어, 그 분산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종목수 아래는 종목수고 왼쪽은 리스크거든요. 우리가 10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리스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한 종목일 때는 리스크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10종목에서 20종목까지 갔을 때도 좀 어느 정도로 그 어, 리스크가 더 줄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리스크의 감소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20종목에서 한 30종목이 딱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30종목에서 40종목 정도 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 너무 많아지면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40종목도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주가 지수와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한 20종목에서 30종목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신이 있으면 몰빵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실력이 되는지 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적자 기업 매수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어, 빨갛게 물들어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냥 사실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돈을 잘 버는데도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많은데 그런 재무제표가 빨개서 마이너스가 찍히는 종목들은 사실은 상장 폐지 위험도 있고 돈이 없으면 그거를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죠.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주들의 돈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그만큼 빠지겠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올리려면 오랜 기간 매집을 해가지고 거래량을 터치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력들도 그 회사와 아주 결탁하고 있으면 그럴 필요까지 없겠지만 회사가 결탁하지 않은 세력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좋아야 들어가서 매집도 해놓고 올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다 잘 회계사처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부채 비율 한 200%만 넘지 않고 부채 비율은 100% 이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200%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요즘 같은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좀 빨간색이 있는 종목은 좀 피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배당을 조금이라도 주는 회사를 사자라는 게 생각입니다. 물론 그 배당을 준다고 흑자인 회사라고 유상증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빨간 회사는 피하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근거 없는 물타기나 손절. 물타기나 손절은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더 싸졌는데 왜 팔죠? 더 사야지. 더 회사가 안 좋아서 더 빠졌는데 왜 더 사나요? 팔아야지. 어, 사실 두 개가 사실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그냥 물렸으니까 더 사고 어, 물렸으니까 더 사고 어, 내가 음, 내가 매매한 그 가격이 어떤 주식을 더 사는 판단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 지켜야 되는 문제고, 저도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 매매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걸 다 하, 어, 이렇게 안 하고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